세계에서 지구를 점점 뜨거워지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 에너지 및 기후 통계 2023년 영감을 보면 중국이 106억 톤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음으로 48억 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인도가 빠른 속도로 배출량이 늘고 있는데요. 25억 톤 가까이 됩니다. 한국은 6억 톤 정도로 2021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놓고 볼 경우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볼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인구 수도 봐야 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도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10사람이 1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20명이 13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과연 20명이 13이라는 배출이 10이라는 배출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거쳐서 지금은 4차 산업, 인공지능 개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4단계의 나라에 서기까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나라의 부를 일구었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은 지금 2차 산업을 지나 3차 산업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를 일구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생시켰던 이산화탄소는 무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2차, 3차 산업으로 일어나려는 나라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겠지요. 그렇다고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배출량이 많은 것만을 가지고 압박하기보다는 1인당 인구가 내놓는 이산화탄소량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나라의 크기, 산업군 등을 안다면 단순히 탄소량이 많은 것만 갖고 특정 나라를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단편만 보고 특정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비난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후진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나라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풀니스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사실이 전부인 양 알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무지랭이 중 한 사람인데요. 동남아 국가 하면 국민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무지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영상 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으로 그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1960, 70년대 살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영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풀리스의 책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1인당 생활비가 비슷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팩트풀리스의 저자이신 한스 로슬링은 달러 스트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던지, 인도에 살던지, 한국에 살던지, 벨기에에 살던지 비슷한 생활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스트리트에 각 나라의 비슷한 생활비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구들, 집, 음식 등의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못 느끼겠더군요. 세계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 저자님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확정된 답이 있다면 이에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부정하는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팩트풀리스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사실 충실성, 저자가 만든 단어라고 하는데요.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아보고 구하고 사실인지의 여부,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고 뒤집어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디어를 믿고 보는 것이고 전문가의 말을 믿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사실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먹고 살기에 바쁜 시대에 독서하는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찾아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저자님이 팩트플리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꽤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초등학교에 쪼그려 앉아서 소변을 봐야 하는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세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요. 저 또한 어렸을 적 치킨을 먹는다거나 소고기를 먹는 일을 집안 제사 같은 특별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깔끔한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킨을 일부러 먹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으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세상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팩트플리스에서도 말하듯이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같은 일은 점점 괜찮아지는 세상과 반대로 좋아지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이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전보다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후퇴하셨나요? 아니면 상대적 빈곤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